하서가 활동하던 시기, 이는 이제 16세기죠. 되게 16세기 중반에서 이제 가장 왕성하게 강화 활동이나 이 교육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이 학계 또는 사상계의 분포를 보면 정암 조광조 선생이 도학의 이제 뿌리를 조선에 확고하게 내린 이후로 경기도 이제 개성에서는 이 화담 서경덕, 경기도 파주에서는 이제 우계성원, 황해도 해주 쪽에서는 율곡이, 경상도 동쪽에서는 회제 이연적, 경상도 북쪽에서는 퇴계 이항, 경상도 남쪽에서는 남명조식, 전라도 북쪽에서는 이항, 일제 이항, 전라도 남쪽에서는 하서 김인우, 그리고 고봉 기대승, 이런 분들이 주자학을 매개로 해서 독특한 학풍을 형성해 가지고 우리 조선의 학계나 사상계를 분점하면서 강학 활동을 전개해 오던 시점에 하서 선생도 거기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재윤증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하서 선생 당시에 이제 이 호남의 학풍을 이제 설명한 대목이 있는데요. 1-2를 보시면은 호남 석시 상도 유이일제, 호남의 상도하고 이제 하도를 갖다가 이제 되게 노령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나누는데, 상도 쪽에는 일제 이항이 있고 하도 쪽에는 유기마서 기고봉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대위 일시지성이라 한때 크게 학풍을 융성하게 형성을 했다. 기후 100여 년대 요료 구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 호남 땅에서는 100여 년 동안에 학풍이 아주 정막했다. 오랫동안 정막했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 호남 지역은 상도 하도로 나누어서 일제 이항과 하서 김인우, 고봉 기대성, 이런 분들이 학계를 점유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다른,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다른 학자들 또는 교육가들은 문집의 대부분이 문인록이 있습니다. 문색록이 있습니다. 또는 뭐 이제 스승하고 연결시켜서 스승과 제자의 기록이 대부분 문집에 실려 있는데, 하서 선생과 고봉 선생은 문인록이라고 한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 문집을 한번 떠들어 보세요. 문인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대한 이 스승 교육자가 제가 생각한데 되게 옥과 현감으로 내려와서 그 이후 순창의 점암촌이라든지 장성의 백화점에서 17년 넘게 교육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분인데 왜 문인록이 존재하지 않나, 이게 제가 아주 궁금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 궁금한 부분을 제 스스로 조금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5년 전쯤 피람소원 최항제에서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때 이 간단하게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서 선생의 이 강학 활동과 그 문인들이 누가 있나, 이런 주제로 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안이 이제 초고가 됐고 거기에 조금 진전된 논의를 덧붙여서 오늘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하서 선생이 뭐 평지에서 돌출한 그런 학자는 아니죠. 하서 선생도 학문의 연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조선 중기까지 여러 학자들이 학맥을 이어오면서 그 학문을 전승한 그런 부분을 하서 선생이 받아들이죠. 자, 그래서 하서 선생이 당시에 어떤 학자들로부터 이
정신적인 감화를 받았나 또 교육을 받았나 이 부분은 하서 전집 연보에 보면 서두 부분에 대개 세 분의 학자를 갖다가 거론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되게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어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제 김한국이라고 하는 학자에게 하서가 10세 무렵에 그 당시 모제가 전라도 관찰사로 내려왔을 때 소학을 배웠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근데 소학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소학을 어디서 배웠나? 모제가 전라도 관찰사로 내려왔다면 전주에 있는 전라가명에서 생활을 했을 텐데 10살 된 하서가 전라가명에 가서 소학을 직접 배운 것이냐? 어떤 것이냐? 이게 그 연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서가 전라가명까지 가서 공부했을 리는 거의 없어요. 모제 김한국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면 순행을 돌죠. 순행을 돌 때 이제 장성 지역을 이렇게 지나서 뭐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아마 이 하서 선생이 가서 모제를 뵙고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나의 벗이다 해서 소우라고 이제 하서를 그렇게 평가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과연 소학을 서로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연보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서의 모든 기록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나중에 하서가 문과에 급제를 하게 되는데 1540년에 그 문과에 독공관이 누구냐면 시험관이 누구냐면 바로 모제 김한국이었어요. 그리고 시험의 내용이 뭐였냐면 대책문이 뭐였냐면 책문이 도학입니다. 도학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시험을 내자 하서가 거기에서 책문을 써서 높은 점수로 바로 이 모제 김한국의 평가를 받고 합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서는 나중에 모제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만사를 쓰게 되는데 그 만사에서 바로 내가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함으로 해서 모제와 비로소 문생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려 시대에 지공거, 과거 이를테면 응시생을 뽑는 사람을 지공거로 하고 거기 합격자가 있죠. 그래서 대개 좌주와 문생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조선조 초기 중기까지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하서 선생은 모제의 그런 관계에서 이를테면 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이런 관계로 발전을 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젊었을 때 10살 때 순행길에서 과연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피람서원의 유생들은 하서 선생의 도통을 또는 학맥을 이을 때 바로 그러한 부분을 중시 여겨서 바로 포운 종몽주로부터 시작해서 야응 길제로 그다음에 강호 김숙자로 그다음에 전필제 김종직으로 그다음에 한원당 김경필로 그다음에 이제 모제 김한국 그리고 하서 김윤우 이렇게 내려오는 도통 또는 학맥으로 그렇게 형성된 걸로 피람서원지 제일 앞에 연원도에다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찾아갔던 스승이 바로 신제 최산두죠. 신제 최산두를 찾아간 해가 되게 18세 무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 신제 최산두는 화순 동복에서 오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죠. 이때 이제 연보에 보면 하서가 사후의 보익을 얻기 위해서 스승과 벗의
학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재채산도 문화를 찾아갔다라고 연보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채산도 문화에 가서 실제로 구런의 사부를 배웠죠. 그리고 나중에 신재를 위해서 제문을 쓰게 되는데 그 제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신재의 어떤 경륜이라든가 학문적인 포부 이런 것도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과거 시험 공부를 위한 사부 공부도 했지만 기묘명연으로서 신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개혁적인 사고라든가 포부 이런 것도 함께 배운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신재의 문인이었던 미암, 유이춘, 윤사율, 그다음에 최연희 이런 분들과 교류를 하는데 처음 그 시를 발표하신 분이 최중길이라고 한 분을 얘기를 했죠. 최중길이라고 한 분이 바로 최연희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기 최연희라고 한 분이 바로 최중길이에요. 이분은 담양에서 살다가 나중에 동복으로 이거해서 신재 처산도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바로 하서하고 동문이 됐던 그런 사람이죠. 세 번째가 면왕정 송순인데 정확한 나이를 모릅니다. 몇 살 때 정확하게 면왕정 문화에서 공부했는지 대개 이제 17세로 추정을 해서 연보에다가 이렇게 편입을 해 놓았죠. 근데 송순에게 왜 가서 배웠을까? 물론 이 지역의 선배이기도 했지만은 송순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죠. 송순의 어머니가 순창조씨고 하서의 어머니가 순창조씨죠. 그래서 같은 순창조씨, 옥천조씨가 이 외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또 가까운 일가였어요. 그래서 면왕정 문화에 가서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하서 전집이나 연보에도 면왕정 문화에 가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제가 추측컨대 어렸을 때 뭐 유교 경전을 배웠을 수도 있고 또 시, 부 이런 것을 배웠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이제 하서가 면왕정 송순을 위해서 뭐 면왕정 30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글을 쓰고 있고 또 이제 면왕정의 문인이었던 금호 이명수와도 이 막역한 벗이 된 걸 보면 면왕정 문화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그렇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하서의 이 학맥도를 보면 포운으로부터 시작해서 자, 이 김갱필을 통해 가지고 김한국으로 해서 하서 쪽으로 내려오는 학맥이 형성이 됐죠. 또 하나는 최산두를 통해서 하서로 내려오는데 그럼 신재 최산두는 스승이 누구일까? 두 가지 설이 있죠. 하나는 김갱필, 한원당 김갱필에게 직접 배웠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사숙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사숙했다는 설이 더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재 최산두가 한원당 김갱필을 사숙했다라고 표현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면왕정 송순인데 면왕정의 스승은 두 분이죠. 둘째 박상이 스승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한 분은 영광에서 살았던 지지당 송음 이분도 이제 송순의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간에 하서의 학맥은 이처럼 중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하서가 이제 어디에서 교육 활동을 했을까? 대개 이제 세 군데에 있을 때 가장 왕성하게 교육 활동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4세에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 외직을 신청을 하는데 내려온 것이 바로 이 옥과 현감이죠. 바로 이 옥과 현감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강학을 시작했다, 교육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서가 벼슬 생활을 하느라고 좀 한 곳에서 교육 활동을 좀 진지하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옥과에서 강학할 때 좀 허소라든지 허계, 남원에 살았던 조인문은 나중에 이제 하서의 큰 사유가 되죠. 이런 분들이 옥과 현감 시절에 입문해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순창 훈몽제 시절에 또 한 4년여 가까운 시절을 교육 활동을 하죠. 1548년 39세 때 이제 순창 점암촌으로 들어가서 초당을 세워가지고 이제 훈몽제라고 하는 편액을 걸고 본격적으로 강학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초당 이름을 과연 이때 하서 선생이 훈몽제라고 붙였을까? 아니면 훈몽제라는 편의 이름은 나중에 붙여졌을까?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당시에 하서 선생이 훈몽제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서 전집에 훈몽제라는 이름이 한 군데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동시대 하서하고 교유했던 사람들의 문집이라든지 제자들 문집에서도 훈몽제라는 표현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서의 5세손 자연당 김시석의 문집에도 훈몽제라는 표현은 안 나오죠. 명칭이. 언제 나오냐면 19세기에 훈몽제를 중건하면서 바로 중건기라든가 중건 상량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건 사실, 여기에 훈몽제라는 이름이 집중적으로 나온 걸 보면 대개 19세기에 중건하면서 훈몽제라는 이 편액의 명칭이 붙여졌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훈몽제라고 하는 이름은 어리석어서 사리에 무지한 사람을 가르쳐 인도한다, 이런 뜻을 가진 훈몽사라고 하는 뜻에서 훈몽제라고 하는 이 서당의 이름이 붙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후에 후인들은 하서의 이 초당 훈몽제를 하서 선생의 무이다, 하서 선생의 선생의 무이다, 호남의 무이다, 이렇게 불렀죠. 이를테면 주자의 무이구곡을 연상을 하면서 백방산, 그다음에 출영천, 그 위에 있었던 이 훈몽제, 이것을 무이구곡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보았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훈몽제는 바로 이 무이구곡, 오곡에 있는 무이정사, 한천정사라고 썼는데 제가 잘못 쓴 겁니다. 무이정사에 자연스럽게 비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고암양자증이라든가 조이문, 송강정철, 변성원, 기호관, 이진남, 하서 문인 중에서도 뚜렷한 문인, 그리고 명성이 좀 자자했던 그런 문인들이 이곳에서 수학한 것으로, 연보에도 비교적 다른 곳보다는 순창 점암촌에서 하서가 머무르면서 이 제자들과 강학했던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연보에 실려 있죠. 그래서 양자증은 여기에서 송사를 배우고, 송강은 대학을, 이진함은 초사를 배운 것으로 그렇게 연보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1세에 이제 고향 장성 맥동으로 돌아오는데요. 여기에서 자신의 학문 활동을 왕성하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양성하는 교육도 함께 병행을 하죠. 그래서 가장 오랜 기간을 강하게 했던 것이 바로 장성의 백화정, 하서의 외헌, 바깥사랑채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바깥사랑채에서 가장 왕성하게 긴 시간 동안 강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장성하고 가까운
지역의 제자들이 이 무렵에 대거 백화점으로 몰려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서 전집을 여러 군데를 다 들여다봐도 하서 선생이 과연 어떤 학규라든가 학칙, 그리고 강안이라든가 강록 이런 것을 남겼을까? 아무리 들여봐도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죠. 이를테면 학규라든가, 이를테면 이 율곡이 해주에서 강학할 때 은병정사 학규를 만들어서 문화를 찾은 제자들에게 규칙에 맞게끔 교육을 했습니다. 우계성원 선생이 파주에서 강학할 때 서실의라고 하는 글을 써서 자기 문화에 들어온 제자들에게 이런 것은 지켜가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던 그런 서실의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 하서 전집을 읽을 때마다 왜 이런 글이 없나 늘 생각을 했었는데, 하서 선생이 사실 교육을 활동을 했지만은 내가 스승이다 또는 자기 문화에 들어온 이 문인들을 갖다가 기록으로 남겨서 문인록 이런 걸 작성했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은거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서재 이름도 훈몽제라고 쓰지 않고 정말 정한한 그런 자연 속에서 정한한 교육을 했다. 이게 더 맞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후학의 입장에서 하서 선생의 문인록이 과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놔둬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17년 동안 거의 이를테면 이 옥과 순창, 장성 이런 곳에 17년 동안 강학했던 또 그때 배출됐던 제자들을 좀 한 군데에 결집해보는, 그래서 문인록을 작성하는 이런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문인들에 대한 교육 내용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것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하서 전집 속에서 문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넣어가지고 문인을 표현한 곳이 대개 12군데가 나옵니다. 12군데에 나오는 문인들을 제가 이 나열을 했는데요. 변성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이길에 이르기까지 12명의 문인 명칭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희길이라고 하는 이 분은 과연 문인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오희길의 나이가 1556년에서 1625년, 하서 선생이 1560년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떠난 해에 가서 배웠다고 하더라도 5살, 5세 문화에 입문해서 공부했다. 이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겠죠. 일반적으로 오희길, 도암 오희길은 금강 기효간의 문인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서의 제전 제자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가장 먼저 하서의 문인들을 집단적으로 엮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남계 박세채. 남계 박세채는 바로 하서의 행장을 지은 분이고, 하서 집의 중간본을 갖다가 편찬할 때 전체적으로 하서 집을 다 읽어보고 교열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서 집을 통독하고 하서의 문인을 가장 정확하게 뽑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이 1682년에 이 남계 박세채가 동유 사우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만들게 되는데, 이 책 속에다가 하서의 문인을 역시 12명을 갖다가 배열을 하게 되는데, 하서의 문인들이 대부분 같습니다. 앞쪽에 나온 인물들하고 변성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김정호에 이르기까지 12명을 배열을 했는데, 이 기록이 가장 빠른 기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근수라고 한 분이 있죠. 입제 송근수라는 분이 동국 문헌 문생편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15명의 문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기록은 바로 남계 박세채의 동유사유록을 대부분 참고했고 뒤쪽에다가 몇 명을 더 보충한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의아한 것이 오건이라고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오건이 있죠. 이 오건이라고 한 분은 지금 피람서원지 앞쪽에 제자록에도 올라와 있어요. 오건이란 분이 덕계 오건이란 분. 근데 덕계 오건이라고 한 분은 원래 이제 남명 조식의 수제자고 나중에 태계 이항의 문화에도 출입했던 그런 학자인데 하서 문집이나 오건의 문집에서 연관되는 관계가 연결되는 그런 구절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덕계 오건이 갑자기 문인으로 끼어들었는지 굉장히 의아한 대목이고 오건은 하서의 문인으로 일단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선 자문보감이 있고요. 이것도 역시 동국 문헌 문생편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다가 한 사람을 더 보태가지고 16명을 등재한 정도입니다. 박사우라고 한 분은 박수량, 백비, 박수량의 아들이 이제 한 명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효석의 정고대방에도 15명 그대로 실려 있고요. 김길중이라고 하는 분은 하서의 이제 후손으로 보입니다. 고창 쪽에서 살았던 분이고 이분이 하서 선생 언행록을 편찬을 해서 발간을 했는데 그 하서 선생 언행록 속에 바로 하서 선생 문인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인록은 미정본, 완성되지 않은 판본 글이라고 이 표기를 해 놓았어요. 이분도 역시 문인록에 대한 어떤 이 편찬의 욕구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서 전집을 통독을 하면서 하서 전집 속에 시가 1600여 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에 나오는 인물들 전부 다 뽑은 겁니다. 그래서 스승, 친구, 뭐 인척 또는 뭐 문생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뽑아서 배열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문인편을 보면 이렇게 많은 수로 이제 불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 문인 여기에 등록된 사람들이 전부 다 문인일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고봉 기대성, 사원 박순, 건재 김천일, 오봉 김재민, 뭐 김만일 이런 분들 있고요. 유영계 많은 분들이 하서 문인하고는 좀 하서하고 교유는 했으나 문인으로까지 좀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인물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영선이라고 한 분이 남긴 이 조선 유현 연원도 이건 굉장히 많이 참고로 하는 그런 책이죠. 여기에는 더 많은 문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56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문인록도 호남의 읍지 또는 뭐 서원지, 향교지에 등록되어 있는 하서 문인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뽑아가지고 한 곳에 결집을 해 놓았기 때문에 문인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문인으로 다 등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인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남 변시연이 편찬한 피람 서원지 여기에 15명에다가 박원순을 포함해서 16명이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찾은 각종 일기와 문집에 보이는 호남 문집에 보이는 이제 하서의 문인들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하석 무인들을 찾아보니까 총 85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85명을 제가 일일이 하석 문집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름이라든가 자라든가 호를 다 대입을 해서 하서의 시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 관계가 있나 없나 이걸 따져봤더니 관계없는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서 문집 속의 시에 연결이 되는 분들을 주로 뽑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학술대회보 62쪽하고 63쪽의 문인록을 제가 좀 간추려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그 문인록도 한 37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문인록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 앞으로 계속 고증 과정을 통해서 문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더 넣고 아닌 사람은 빼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그런 문인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서 이후에 그러면 하서 제자들의 학맥 이걸 찾을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따져 보았는데, 대개 하서 제자 중에서 송강정철, 금강기호관, 고암양자직, 그다음에 윤기 이런 분들 문화에서 그래도 약간의 제자가 배출이 됐고, 나머지 분들은 뭐 제전 제자가 뚜렷하게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송강정철의 이 문화에서 뭐 6세까지 이렇게 문인들이 학맥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고, 또 하나는 윤기의 제자의 선원 김상용이라고 한 분이 있어서 이건 조금 제가 놀랐습니다. 선원 김상용은 청음 김상헌의 형인데, 바로 이 선원 김상용이 윤기라고 하는 하서의 제자를 통해서 춘추 좌시전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서 하서의 제전 제자로 선원 김상용을 거론해도 괜찮은 그런 인물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서의 문인들을 쭉 한번 찾아보는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은 하서 문인록을 편찬해 놓아야 앞으로 하서와 그 제자들을 연결해서 같이 이런 학술 발표대회 때 제자도 한두 명씩 끼워가지고 발표를 시킴으로 해서 하서의 학문도 제자와 함께 더 심화된 연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문인록을 한번 작성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인록 작성에 대한 시행착오는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제 발표를 마칩니다.